했답니다. 이분이 지사장 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요.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요,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분이 20, 30%밖에 안 돼요. 여기 선생님들은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요,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해서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쳐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요,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술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요,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국 퇴직자의 70% 정도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은 허드렛 일에서라도 몇 푼 벌고, 생활비 걱정이 없는 사람은 취미활동,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점심값, 커피값, 교통운전도 받는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앞으로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선생님들은 62세죠?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 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오늘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이러라고 난립니까?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거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마누라 자기가 얘기해.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까 의회교사 지사장 했다는 그분이 마지막에 서글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 참 대단하다, 칭송이 자자한데 정작 자기 부인, 자기 딸이 동네 창피하게 그런 거 한다고.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고 서글프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또 남자분들은요, 고생하다가 꼴 보기 싫은 놈 참아가면서 일하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가 떠고 영식이가 떠고. 그런 말 들으면 뿔따고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마누라만 싸가지가 없는 것 같거든요. 다른 마누라가 안 살아봤으니까. 내 마누라만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마누라 다 똑같다. 대한민국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마누라가 다 똑같다. 여자는 그런 거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에세이를 보내오는데, 재작년 가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이건 세계 공통이니까 남자분들은 하나님 탓할 거 없이 돈이 되든 안 되든 퇴직하고 나서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요,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말이 보도가 됐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로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어느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선배 한 분이 퇴직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다는 거예요. 근데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그런데요, 이게 뭐냐? 일이 없지 않느냐? 근데 하나 할 게 뭐냐면 남들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앞으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선생님들이 지금 일을 하시면서요, 미래의 직업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가지고 미래의 직업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과 연결시켜서 뭔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된 직업은 11,600개랍니다. 일본은 25,000개, 미국 가면 36,000개. 아이패드 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화가, 인터넷 장의사, 지금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저도 사실은요, 제가 10몇 년 전에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사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운용회사 사장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운용회사가 성공을 하는 거는 운용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일반 투자자들이 원칙을 지켜서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원칙을 지켜서 투자하도록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요, 투자 교육을 그 마케팅 차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가 시작이 되니까 저한테 노후 설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은 노후 설계 전문가로 밥 먹고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44년 전에 이 한국 거래소에 들어올 때 44년 후에 노후 설계로 가지고 밥 먹고 살 줄은 내 꿈에도 생각지 않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가 많은데 제가 한 사람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통계지 공무원으로 저기 대구에 살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은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이에요. 퇴직하고 나서 연금도 뭐 한 300만 원 받으니까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한 3개월 놀았더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저 인간은 오늘도 안 나가나.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도서관을 갔더니 나이 많은 사람이 막 왕창 몰려와서 신문 하나 보려고 막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동네 모임에 갔더니 맨날 회사만 다녀가지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동네 다방을 전전하다가요, 안 되겠구나, 나도 취직해야 되겠다. 원서를 보냈는데 준비가 없어가지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몇십 군데 보냈는데. 겨우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는데 뭐냐, 요즘요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침에 노인네들 모셔다가 같이 이렇게 놀다가 오후에 모셔드리는 거. 거기서요 면접 보러 오라고 그러더래요. 갔더니 면접관이 여자 뽑으려고 그러는데 남자가 오셨네 그러더래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가 좋은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대요. 그래서 뽑혔어요. 이분이요 하루에 5시간 정도를 가서 봉사하고 일을 하는데요,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시니까 노모를 모신 마음으로 하자. 또 이분이 싹싹한 모양이에요. 바둑도 되어주고 노래 부르려면 노래도 부르고. 그분이 권 선생인데 권 선생 없으면 노인애들이 난리가 난대요. 그런데요, 요즘 주간 이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니까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근데 거기는 그분 때문에 오히려 딴 데서 온답니다. 그분이 그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를 받느냐? 한 달에 70만 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보험료를, 건강보험료를 집에서 내던 거 회사에서 30만 원 내준답니다. 근데 이 100만 원을 벌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거기에 그렇게 써있어요. 사실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작년 여름에 이 공무원연공단에서 퇴직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했는데 제가 심사위원을 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요, 그럴 일을 하고 집을 나가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그게 일이 남자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른 사례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노후의 자금을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몇 천만 원, 어떤 분은 몇 억을 마련했습니다. 옛날에는 금리가 쏠쏠했거든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10%일 때는요, 정기예금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의 금리 수입이 필요하다? 1년이면 1200만 원이니까 예금이 1억 2천만 했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았거든요. 지금은 1.5%가 될까 말까 하니까 8억 있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의 금리 수입을 얻기 어려운 거예요. 다들 이 생각하고 노후 준비했는데 몇 년 사이에 벼락같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미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 말이 많죠? 소득 수준에 관한 한 이미 선진국입니다. 미국 CIA가요, 구매력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37,900달러로 영국, 일본, 프랑스가 우리보다 약간 많습니다. 스페인, 이태리는 선진국인데 우리보다 적어요. 이 말이 뭐냐? 앞으로 무지무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좋아질 가능성보다 가만히 있거나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3, 40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요? 4%, 3%, 2%, 0%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걸어간 길이지만요, 당분간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요, 우리나라가 3, 40년 세계 역사에 없는 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시지만요,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이 노동인구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요, 여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변화 추이가 있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의 뜻이 뭐냐? 부부가 합쳐서 합동으로 나니까 합계가 아니고 여성 한 명이 평생에 애를 몇 명 낳는가, 이거를 합계 특수 출산율이라고 그래요. 이게요, 55년에서 60년 6.25 이후의 베이비붐 세대, 이때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거든요. 우리 시골 고향에도 전기 들어온 게 65년대 들어왔어요. 이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우리 부모들이 저녁에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일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무지막지하게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2005년 보세요. 1.08명, 둘이 만나서 한 명 낳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요, 프랑스가 155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 일본이 이 35년 동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본이 적응을 못하고 저고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일본도 저리 가라, 26년 동안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돼요. 우리나라는요, 26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된 게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근데 그 적응 중에 하나가 애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본초 소생 아니면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율이 1.9%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스웨덴, 프랑스, 유럽 가보니까 오다가 다 만든 애들이 절반 이상이야. 그래도 본초 소생하고 똑같이 대우주는 거, 이렇게 쉽냐 이거죠. 작년 여름에 KBS 주말 드라마 이 아버지가 이상해, 그걸 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 은근히요, 결혼하기 싫으면 그냥 동거해서 애 낳으라고 부추기 잖아요. 노인네들이 들으면 말세라고 하겠지만은 지금 유럽 가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쉽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면에서 생각을 180도로 바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정경제 측면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김서는 표정입니다. 오늘 지금 이 미세먼지에 무슨 황사도 잔뜩 오고 있는데 가기 싫은 거를 재테크 강조하니까 그도 가면 혹시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찍어줄까 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선생님들한테? 내가 그것 모르는 놈이 어디가 있어? 이런 표정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난 3, 40년 동안 우리가요, 세계적 뭡니까? 특별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